가브리엘 보네르 샤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코 샤넬의 본명이라고 합니다. 샤넬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이며 현재까지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으로 많은 여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화장품, 향수, 구두 등 종류별로 그 영역이 정말 어마무시한데요. 하지만 샤넬이라는 명품은 처음에는 옷으로 단순하게 시작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가브리엘 샤넬, 즉 코코 샤넬은 자신이 옷을 직접 디자인했고 또한 입고 다님으로써 그녀의 세련된 자태는 당시 여성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부러움을 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향수는 어디에 뿌려야 되냐는 젊은 여성의 질문에 키스받고 싶은 곳에, 이런 뛰어난 언변을 자랑하며 수많은 명언을 남긴 그녀라고 합니다. 하지만 코코 샤넬에게는 빛과 그림자, 두 가지 얼굴이 공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코코 샤넬은 처음부터 화려한 패션 디자이너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전해집니다. 1883년 8월 19일 프랑스, 그녀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2세가 됐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에게는 버려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고아원과 수도원을 전전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낮에는 의상실 견습공으로, 그리고 밤에는 클럽에서 가수로 전전하며 고단한 삶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20대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부유하고 매력적인 남자들과 여러 번 사랑에 빠지고 그 이별을 반복하면서 자신이 자라온 환경과 전혀 다른 신세계, 상류층 사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1907년 샤넬은 가수를 지망해서 라 롱토드 뮤지컬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 코코라는 애칭을 여기에서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뮤지컬에서 만난 장교의 도움으로 패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코코 샤넬의 엄청난 인맥과 연줄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샤넬은 자신의 연인이자 장교인 에티엔 발장의 도움으로 사교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고, 이후에는 사업가인 아서 케이플과 연인 사이가 되면서 후원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원을 통해서 1909년 마르제브 거리에서 모자 가게를 열었고, 그 다음해인 1910년 캉봉 거리에서 샤넬 모드를 연 것이 바로 샤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샤넬의 거침없으면서도 세련된 디자인, 기존의 틀을 깬 자유로운 여성복 형태는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샤넬 브랜드의 성장을 가속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여성들은 드레스를 즐겨 입곤 했는데, 코코 샤넬은 드레스에 거추장스럽게 달려있었던 코르셋과 불필요한 장식을 떼어버리고 자신이 디자인한 심플한 투피스와 바지를 입어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자신이 샤넬의 모델이면서 홍보실장 그 자체였다는 것이었죠. 그녀가 어린 시절 수도원에서도 생활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도원에서의 경험이 그녀가 검은색과 흰색을 통해 모던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만들어내는데 한 몫을 하게 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치렁치렁한 드레스보다 신사복의 소재를 활용해 간단하고 편한 디자인의 여성복을 만들어내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1925년도에 나온 전설적인 샤넬 수트라고 하는데요. 컬러가 없고 몸매에 잘 맞는 그 심플함을 자랑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많이 본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영화 도둑들에서 전지현 씨가 이 샤넬 수트를 입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영원한 스타일, 이런 칭송을 받는 샤넬 수트라고 전해집니다. 샤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샤넬 넘버 5죠. 첫 번째로 만든 향수인 넘버 5는 아직까지도 가장 인기 있는 향수 중에 하나이며, 당대 섹시스타 마릴린 먼로에게 한 기자가 당신은 잠잘 때 무슨 옷을 입고 자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자
알몸에 샤넬 넘버 5 한 방울이면 충분해요. 남성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던 이 인터뷰 내용만 보더라도 그 당시 얼마나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을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코 샤넬, 그녀는 그 화려한 남성 편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 화려한 외모에 걸맞게 만난 남자가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은 샤넬의 전 연인이자 가게를 낼 때 자본금을 내어준 아서 케이플이란 남자라고 합니다. 이 둘은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의 친구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서 키가 훤칠하게 큰 이 남자는 샤넬과 6년 동안이나 교제하였던 영국의 대부호 웨스터민스터 공작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현대음악의 거장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시인 피에르 르베리 등 그녀는 남자들의 재력과 명성을 따라 이리저리 연인들을 갈아치운 걸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샤넬은 이성과의 만남에 있어서 이익과 기회만을 엿보았던 것이었을까요? 1940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샤넬은 금세 나치의 장교 한스 군터 폰 팅클락의 남작과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연인이 독일군의 장교였으니 그녀의 안전은 최우선이 되었겠죠. 남자친구의 배려로 나치가 점령했던 파리, 독일의 고위 공무원들이 머무르고 있었던 호화 호텔 리츠에서 스위트룸에 장기 투숙을 하며 안전하고도 호화스러운 생활을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샤넬의 연인이었던 저 나치 장교는 슈파츠라고 불리며 히틀러의 선동부장 괴벨스에게 직접 보고서를 올릴 만큼의 거물인 나치 스파이의 총책임자로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샤넬은 독일의 편에 서서 스파이 노릇을 했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독일군이 파리를 점령했던 1940년, 샤넬의 나이는 57세였다고 합니다. 본명보다 슈파츠라는 별칭으로 유명했던 그 독일군 장교는 그녀보다 무려 13살이나 연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코코 샤넬의 마지막 사랑이었기 때문에 절대절명의 순간 원수국의 간첩을 자칭하지는 않았을까요? 또한 샤넬이 독일 스파이로 활동한 기간과 폰 딩클라케와 살았던 기간은 일치하다고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코코 샤넬은 1944년 프랑스의 해방 이후 프랑스 정부로부터 나치 독일에 협력했다는 의혹을 받고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라가 점령당했을 때 앞잡이 노릇을 한 의혹이 있으니 그 죄가 상당했겠고 또한 처벌을 받게 되면 그 형량 역시 어마무시했겠죠. 그러나 샤넬은 여기에서 자신의 그 넓은 인맥을 적극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웨스터민스터 공작과 사귈 때 알게 되었던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에게 도움을 청하여 신문을 받기도 전에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칠과 샤넬은요, 남녀 사이를 넘어선 오랜 우정을 나눈 사이로 매우 유명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연애사는 남녀 당사자들만 아는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까지 밝혀지게 되면 진짜 섬뜩한 여자라는 그 생각이 드시진 않으십니까? 그리고 코코 샤넬은 꺼림칙했었는지 언제나 중립국을 지향하는 스위스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10년이란 시간이 흐른 1954년 그녀는 다시 프랑스 파리로 돌아와 패션계에서 그 이름을 떨치며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당시 묵었던 리츠 호텔에서 1971년 87세로 천수를 다할 때까지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생을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명성에는 어울리지 않는 크나큰 치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사 청산에 철저했던 프랑스 정부는 전쟁 중 독일군에 협력했다는 혐의,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코코 샤넬의 시신을 프랑스에 안장하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매국노로 평가받으며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조국에 묻히지 못한다는
그 비극적인 마무리를 짓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현재 샤넬의 시신은 그녀가 망명생활을 했던 스위스 로잔이라는 곳에 안장되어서 타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치의 스파이였다는 그 불명예스러운 의혹은 그녀를 아직까지도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 속에 나오시는 이분은 적과의 동침, 코코 샤넬의 비밀전쟁, 이런 책을 집필한 할 본이라는 정치 쪽에서 활동했던 남성분이십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샤넬이 독일군의 첩보기관인 압베어에서 활동했다, 이렇게 신랄하게 그 현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코 샤넬이 모로코에서 활동한 독일의 비밀경찰 게슈타포이자 나치 스파이 채용을 담당했던 루이드 보플럭 남작과 지독한 사랑에 빠져 그와 독일을 위해 스파이로 활동했다는 주장을 시작으로 샤넬은 스페인에서 자신의 미모와 유명세를 이용하여 독일 첩보원 모집 활동을 하는 등 실제로 나치 스파이 노릇을 했다. 또한 패망의 그림자가 가까워오자 독일이 영국에게 휴전을 제안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영국의 수상 처칠과 샤넬의 친분을 이용해서 그녀를 휴전 제안 특사로 파견했다는 이야기까지도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샤넬은 반유대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통해 독일의 부유층들과 계속 친분을 쌓았으며 히틀러를 영웅이라고까지 찬양하는 자료를 확인했다며 그녀의 과거를 들춰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책의 표지라고 하는데요. 이 책은 당연히 프랑스에서도 출간되었지만 자신들의 창업주를 감싸기 위함인지 샤넬사에서 출간 정지 신청을 하여서 판매를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3년 전인 2014년 12월 피할 수 없는 증거가 포착되어졌습니다. 프랑스 국영 채널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 의혹의 그림자라는 프로그램에서 코코 샤넬은 고유번호 F7124 그리고 코드네임 웨스트민스터를 부여받은 나치의 스파이였다는 사실이 담긴 국방부 문서가 세상에 공개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그녀는 나치의 스파이가 분명한데요. 패션의 선두주자이며 아쉬울 거 하나 없었던 샤넬은 도대체 왜 스파이 활동을 했을까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니면 독일이 패망하지 않을 것으로 믿었던 결과였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측들이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샤넬은 유대인을 혐오했던 구구주의자였기 때문에 독일에 우호적이었다, 이런 주장이 있다고 합니다. 독일군 장교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협력하게 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향수 샤넬 넘버5 때문이라는 주장도 그 설득력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역사학자인 프랑페레는 유대인에게 팔았던 샤넬 넘버5를 되찾기 위해 나치에 협력한 것이었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치는 금방 힘을 잃었고 샤넬 넘버5는 아직까지도 유대인 집안에게 브랜드권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자신의 친지를 구조하기 위해서였다는 추측 역시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군 수용소에 있는 한 친척의 석방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스파이 활동을 한 사정이 있다, 이런 동정론적인 주장 역시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나치 독일의 스파이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사람들은요, 놀라지도 새롭게 받아들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다들 그녀가 독일의 스파이였다는 사실을 전부터 기정사실화 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오직 샤넬 그룹에서만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세의 사람들은 샤넬이라 피해갈 수 있었고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단지 부끄러운 역사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세상을 향한 그 원대한 야망이 있었던 여성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에 힘없이 무너져 자신의 남자를 위해
스파이 역할을 자청했던, 희생을 했던 한 명의 여성이었을까요? 그저 씻을 수 없는 오점과 함께 빛나는 업적을 동시에 가진 속내를 전혀할 수 없는 여성이었다고 밖에 설명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